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합원 여러분. 2024년 2월 소식지 알림이 이혜정 조직부장입니다. 서울지부 소식지 2월호의 키워드는 다짐입니다. 새로운 다짐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2월 14일 세브란스 병원과 테가비엠의 노조 파괴 공모 범죄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노조 파괴 범죄는 모두 인정되었지만 실형이 없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당시의 분노를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회장님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노동민간위탁분회가 끝장투쟁을 결의했습니다. 근무지, 근무 시간마저 사용자 멋대로 결정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라는 서울시. 일터를 지키기 위해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결의한 투쟁. 그 절박한 이야기를 김삼권 노동민간위탁분회 비상대책위원장님께 들어봅니다. 이번 호에는 현장 통신원님들의 글도 2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해지는 제목의 글 나는 남자지만 여자입니다와 노인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다. 청년도 살기 힘들다. 2편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의 글이니 꼭 읽어보세요. 노학연대 기획단과 함께한 서울지부 집단교섭 확대 간부 수련의 후기도 실려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특별호로는 학생들과 함께 더욱 특별했던 2024년 서울지부 집단교섭 확대 간부 수련의 영상 스케치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뒤이어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의 투쟁 영상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월 14일 세브란스 병원과 테가비엠의 노조 파괴 공모 범죄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실형이 없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스스로를 평범한 노동자라 호명하며 분노를 쏟아내신 변순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회장님의 목소리로 그 당시의 상황을 들어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9년간 짓밟은 범죄자들에게 고작 벌금형이라니요. 저는 아줌마 변순애, 노동자 변순애입니다. 저는 오늘 평범한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죽음 곁에서 일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요.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런 담즙을 간호사 선생님이 쏟아서 치우라고 하시면 더럽다는 인식보다 먼저 두렵습니다. 몸속에서 나온 뜨거운 그것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닦아야 하니까요. 당신들은 아시나요? 이렇게 일을 하는 우리를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이 노동자들을 9년 동안 짓밟은 범죄자들에게 고작 벌금형이라니요. 오늘 변순애에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사라졌습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잖아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먹으로 싸워야 하나요? 세브란스 병원과 테가비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인류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한다면서요. 인류를 구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죄를 지었으면 인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죠. 그게 제 상식이에요. 우리가 임금 조금 더 받자고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건데 그런 우리의 요구를 이렇게 무시하고 망가뜨리는 이런 병원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죽음 곁에서 일하니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이 일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일하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한 달만 더, 반년만 더 하다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저. 노동자로서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노동들이 있지만
다를 것 없이 다 소중한 노동이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들이에요. 최저임금 받고도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떡 먹었다고 심할서를 쓰라는 곳이, 믹스커피 한 잔도 마음 놓고 못 마시게 하는 곳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도록, 제가 법을 믿지 못하는 국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소식은 임금 삭감의 근무지, 근무 시간마저 사용자 멋대로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서울시의 횡포에 맞서 조합원들과 함께 끝장투쟁을 결의하신 김상권 노동민간위탁분의 비상대책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임금 삭감의 근무지, 근무 시간마저 사용자 멋대로 끝장투쟁으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저는 2019년 7월 18일에 입사했습니다. 횟수로 6년 차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서울시에서 매년 발표하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테이블에 따라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수탁기간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수탁기관이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작년 임금 테이블 기준으로 책정한 겁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자들의 임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226만 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2024년도 생활임금은 월별로 계산하면 239만 원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생활임금보다도 적게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가 바로 저희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의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오세훈 시장의 전년도 임금을 확인해 보니 매달 1,300만 원씩 받았더라고요. 이동노동자, 쉼터 노동자 5명을 고용할 돈을 월급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생활임금도 못 받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무지와 근무시간 등 근무 체계를 명시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매월 달라진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야간 근무를 할지 주간 근무를 할지 노동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어느 시간이든 일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근로계약서를 들고 와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노동자들이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근로계약을 두고 노예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근로계약서를 누가 제시했느냐고 수탁기관인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질의했더니 서울시의 지시에 따른 거랍니다. 서울시는 늘 우리의 요구에 대해 우리는 당신들의 법적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신들과 협상할 의무가 없으니 수탁기관에 가서 요구하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구체적인 노사관계의 결정 과정에 개입해 근로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우리의 실질적 사용자입니다.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도 상담이라는 행정수단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수탁기관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수탁기관대로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이런 핑퐁 게임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합니까? 저는 제 일터를 지키고 싶습니다. 바꾸어내고 싶습니다. 제가 노동조합을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조합원들, 노동조합 활동이 처음인 분들 많습니다. 투쟁도 낯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끝장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장통신원 소식, 현장톡톡.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지부 현장통신원님들은 정말 글을 잘 쓰시는데요. 이번 호에도 각자의 개성으로 멋진 생활글을 작성해 주신 현장통신원님들의 글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로 정윤석 연세대학교 분의 현장통신원님의 글입니다. 나는 남자지만 여자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하고도 마포구입니다. 현재의 홍대 전철역 근처입니다. 요즘 핫한 곳이니 모르는 분은 없겠죠. 홍대 주변에 있는 서교 국민학교를 다녔고 그곳에서 평생의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 나이가 50이 넘었으니 그 친구들을 반백년 동안 사귄 셈이네요. 한두 명의 좋은 친구를 만나도 고마운 일인데 7명이나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오래 만나고 있으니 저는 엄청난 친구 부자입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는 단체 카카오톡방 이름은 팔자매방입니다. 8명의 친구들 중 2명의 여자친구들을 배려해 지은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제 이름은 윤숙입니다. 이 모임은 단순히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어 좋은 모임이라기보다 시간 날 때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경중의 무게를 달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우정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모임에서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팔자매 방은 왁자지껄했습니다. 맨 처음 형자 친구가 푸근한 아침이네를 푹한 아침이네라고 하며 말문을 열었고 탁자, 미숙이 등등이 한마디씩 하니 감나무에 감 달리듯 주렁주렁 글이 달렸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으로 건네는 말들을 읽으며 오늘도 해피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슴이 따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글은 정상훈 노원문화재단 분의 현장통신원님의 글입니다. 노인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다. 청년도 살기 힘들다. 70대 남성이 중앙데스크로 와서 도움을 청했다.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경비 교육을 받으러 도서관에 왔다. 도서관 와이파이가 필요해서 왔다. 강의실 창이 눌러지지 않았다. 경비 교육회사 공지 문자를 따라해도 되지 않았다. 도서관 PC 사용을 권했다. 회원 가입하려 해도 시간이 걸린다. 어린이실 홍모모에게 사내를 맡겼다. 20분가량 대출 반납하는 사이 그녀가 해결했다. 나이든 사내는 감사를 표하려고 했고 홍모모는 사양했다. 노인이 살기 힘든 세상, 도움을 청할 때 도서관이 도움이 되었다. 홍모모는 30 중반, 수년째 계약직 사서 육아 대체로 이번 달까지 근무한다. 청년이 살기 힘든 세상이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2024년 서울지부 집단교섭 확대간부 수련회는 학생들과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종현 노학연대 기획단 대표님의 목소리로 그날의 생생한 현장을 들어봅니다. 서로의 꿈을 나누며 긴 호흡의 연대를 준비한 자리. 명절을 앞두고 장을 보다가 고작 며칠 동안 급등한 식료품 가격에 경악을 했다. 어느 때보다도 피부로 와닿는 생존권 위기 속에서 올해도 대학사업장 집단교섭이 시작된다. 자본과 대학의 끊임없는 책임 전가에 맞서는 투쟁은 학생운동의 예리함을 빚어내는 구심점과 매개가 된다. 연세대에서 투쟁하는 청소노동자를 시끄럽다며 고소한 사건이 보여주듯 점차 대담한 형태로 나타나는 캠퍼스발 혐오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긴 한편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를 함께 마주하며 답답함과 분노감, 공감대도 그에 못지않게 크고 이는 연대의 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힘을 모아낼 노학연대의 전망이 필요하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연대하는 것, 한두 차례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 캠퍼스의 테두리에 갇히는 투쟁은 많은 한계가 있다. 당위와 부채의식으로 그치는 싸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더 많은 캠퍼스가 함께 만나 더 긴 호흡으로 노학연대의 장기적인 전망을 고민한다면 어떨까?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해 연말 몇 개 캠퍼스의 학생들이 모여 노학연대 기획단을 꾸렸다. 당면한 서울지부 집단교섭, 더 나아가 캠퍼스와 사업장의 경계를 넘는 노학연대의 전망과 고민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 노학연대 기획단의 첫 활동은 서울지부와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확대 간부 수련회로 시작되었다. 각 노학연대 단위별로 PPT를 준비해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떤 고민 속에서 노학연대에 임하고 있는지 어떤 전망을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를 이어갔다. 발표 하나하나가 때로는 모호해 보이는 노학연대를 다양한 각도로 비추어 주었다. 오후 프로그램으로는 한두 명의 학생들과 여러 캠퍼스의 간부들이 한 조씩 묶여 조별 활동을 벌였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요구를 잘 선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을까? 긴장을 푸는 작은 토론으로부터 시작한 조별 활동은 한 해의 투쟁을 고민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활동지로 주어진 마인드맵은 투쟁의 경로를 그리는 상상으로 채워졌다. 정리된 생각들을 노래로 발표하는 자리는 활기로 가득 찼다. 역대급 위기를 말하는 만큼 집단교섭에 임하는 대학 원청들의 태도도 심상치 않다. 수련회에서 보여줬던 열기와 결의를 지켜나가며 어떻게 하면 더 큰 메시지, 사회적 투쟁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노학연대 기획단의 활동은 아직 시작이다. 개강을 맞아 기획단도 다시 틀을 정비하고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많은 학생과 함께 노학연대를 꿈꾸고 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봄을 기다리는 2월에도 서울지부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투쟁 일정 소식입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분해는 노조 파괴 1심 선고 이후 집중 투쟁을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정문 앞에서 목요 집회가 진행됩니다. 2월 26일부터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로비에서 매일 낮 12시 40분 점심 선전전에 이어 매일 오후 4시에도 퇴근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노조 파괴에 대한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사과는커녕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과 맞서고 있는 4명의 조합원님들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노동인간위탁분해도 매일 낮 12시 10분 서울시청 동편 인도에서 임금 후퇴, 노예계약 저지 투쟁 점심선전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장 투쟁을 결의하고 서울시에 맞서고 계신 노동민간위탁분해 조합원님들께 힘을 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38 여성노동자 대회 일정입니다. 여성에게 씌워진 차별의 굴레에 맞서 모두가 광장으로 나서 우리의 연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3월 8일 금요일 낮 12시 30분에 여성파업준비위원회 대회가 열립니다. 뒤이어 오후 2시 보신각에서 38 여성노동자 대회가 진행되니 모두 함께 해주세요. 여성노동자에게 평등한 세상이 모두에게 평등한 세상입니다. 서울지부 소식지 2024년 2월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억압과 차별에 맞서 다시금 투쟁을 다짐하시는 우리 서울지부 조합원님들과 각 지역의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봄을 기다립시다. 서로 연대하며 봄을 맞읍시다.
그럼 꽃피는 3월에 씩씩한 얼굴들로 다시 만나요.